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 그리고 다가오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전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미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모레 한일 정상회담부터 대통령을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전에 그 G7 정상회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참가하셨는데 그때 중동 사태가 심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을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또 뜸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그 상황인데요.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뭐 별 현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결정돼 있고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한 10개 정도의 사안이 전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조율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외교장관이 일본에는 같이 동행을 안 하시고 미국으로 직접 가는데 그거는 미국과의 현안이 여러 가지니까 그걸 다 사령탑으로서 챙겨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서 방준원 기자 보도 보셨는데 이 대통령이 비핵화 3단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봐야겠죠? 네, 과거에도 비핵화를 위한 동결이 입구론이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동결을 첫 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축, 그 다음에 3단계로 비핵화에서 3단계로 나눴는데 저렇게 나눈 이유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미 대화를 서두르느냐고 비핵화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일본 신문에다 저 얘기를 하신 거는 한일 간에도 공조를 해서 비핵화에 노력을 하고 한일 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제라고 하는 게 납치자 문제잖아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일 간에 대화하는 거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첫 단계로서 저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이 3단계 안을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걸로 보시죠?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그 비핵화로 직진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아예 북미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3단계 해법을 우리가 지시한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계는 동결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동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속할 수 있고 그 감축이나 폐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느냐 이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북한은 뭐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제안한 것 자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는 미국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왜 한국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의 안보 문제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비핵화 문제를 건너뛰어서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단히 짚어두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밝히신 거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북미 간의 회담이 잘 돼서 그것이 남북 간의 대화로도 이어지게끔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북미 정상회담 우린 지지한다. 그리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걸 계기로 노벨상까지 타시는 거를 우린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도자 간의 우위도 좀 돈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이 북극 항로 개척 이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이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얼마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북한으로서는 뭐 실현할 물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북한은 큰 관심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사실 북극 항로의 대부분이 러시아를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북한도 굳이 언급한 거는 하나하나 사안마다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하나 짚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네. 여기 또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협력하자라고 한 거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우리는 공동 번영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방안 같은 지난 정부의 결정을 승계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상당히 고뇌에 찬 말씀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예전에 가지고 계셨는데요. 근데 이제 정상에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게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러시면서 그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때까지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국가의 신인도를 지키고 한일 관계를 계속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그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지금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대외 전략의 중추가 한미 동맹인데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가지고 한미 동맹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방주의 정책으로 관세 같은 걸 매기고 그래서 이 한일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당장 모레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일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시바 총리의 지지도도 낮은데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는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미국이 바라는 바이고 미국 가시기 전에 일본을 드린 게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네.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인데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주제들이 있는데 네. 방위비 분담금 9배로 올려달라. 네. 그다음에 국방비 2배, 100% 올리라. 또 중국을 한국이 견제하는데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정부는 여차하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좀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과연 여기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 외에도 관세가 지금 추가적인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관세 15%로 낮췄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되고 반도체 관세 100% 매기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막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쇠고기하고 쌀 같은 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건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했다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또 미국에 투자하는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한미 간에 조율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대통령께서 슬기롭게 정말 좋은 협상을 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난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둘이 아닌데 네. 그중에서도 그 동맹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동맹현대화가 말이 참 좋게 들리는데요. 동맹현대화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네. 한미동맹에 지금까지 쭉 70년 동안 해온 역할은 북한의 남침 억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면서 북한의 도발 억지나 남침 격퇴는 한국이 주로 하고 미국은 조금 돕기만 하겠다. 주한미군은 이 동북아 안보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대통령께서 우리가 반중전선의 선두에 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협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